근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미묘하게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죠. 목포냐 그렇죠. 순천이냐 순천이냐. 서부권도 절실하고 동부권도 정말 절실하고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이제 2달째죠. 네. 예. 사실 보면 뭐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활동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초선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굉장히 의지를 불태우고 그렇죠. 계신 것 네. 같아요. 예. 그뭐 특히 초선이 훨씬 낫다니까요. 이게 보니까 동북권도 그렇고 서부권도 그렇고 예전에 그렇게 좀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우리 지역 분들이 유독 많이 비춰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언론에도 긍정적이에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유튜브로 봐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부권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 네. 공동 발의 정말 네. 수건이었는데 네.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20년 만에 지금 된 겁니까? 그렇죠. 예. 16대 국회부터. 아니 저희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동안 이게 항상 올라가고 뭐 선거 과정에서도 항상 뭐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항상 가면 폐기되고 맞아요. 올라가도 폐기되고. 이게 이제 예, 그런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왜곡돼 있거든요. 자익 사건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폭동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이 저지른 그 양민 학살, 무고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학살되고 이런 부분이 은폐돼 왔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 법이 성사가 안 됐는데 이번에 반드시 좀 통과돼 가지고 진상 규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근데 좀 이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남 국회의원들이 다 또 민주당인데 네. 또 우리 정부 여당 전체가 또 민주당이거든요. 또 거대 여당이 또 탄생도 했고 힘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소병철 의원, 소동용, 김혜재, 그다음 주철현, 마지막에 이제 후발주자로 김승남 의원까지 다 합쳐서 이제 공동 발의를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이제 서명까지 받았거든요. 이미 이제 과반 과반이 이상의 됐습니다.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수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특히 이제 그 당시 희생됐던 유족들이 지금 거의 뭐 80대, 90대 그렇죠. 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진상규명이 되고 그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급한 사안이죠. 참 뭐 이번 법안이 국회도 꼭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오래 묵혀왔던 수건인 만큼 좀 잘된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통합 문제를 좀 다뤘었는데 네. 좀 많이 뜨거운 이슈였죠.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뜨거운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보니까 뭐 그만큼 최대 화두로 좀 남아있던 것 같았는데 우리 지역의 또 다른 화두 중에 하나 의대 네. 설립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좀 가시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도 어쨌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라는 뜻도 좀 밝혔고 또 뭐 정원을 좀 늘리면서 또 그 인원들이 또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대 문제들을 사실은 좀 많이 얘기를 해왔었죠, 그동안. 그렇죠, 했었는데, 실제로. 네, 뭐 지역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아닐까 네네. 싶어요. 근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어떠세요? 좀 이런 얘기 들렸을 때. 미묘하게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정부 안을 보니까
전남에 한 곳이거든요. 한 곳. 이제 전남도지사 김영록 도지사는 당연히 두 곳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현안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시청 들어가면은 플랜카드가 한 30개 넘게 걸려 있고 뭐 순천의 백강로 그 중심부 거리 그 법원 가는 길도 보면 플랜카드가 엄청 걸려 있거든요. 이미 순천은 유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도 이슈니까 취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의대 근데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양쪽 지역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자체나 대학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여수나 뭐 광양이나 같이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쨌건 전남에 오는 건 환영. 근데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노선은 아직까지는 못 정하신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남도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의대 관련해서 이렇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과열 경쟁되고 또 뭐 현수막을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뭐 아니니까. 이런 동의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니까 뭐 이제 가장 큰 이제 화두는 목포냐, 그렇죠. 순천이냐. 순천이냐.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지역 갈등을 좀 유발시키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두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군데만 둔다고 했을 때 결국 뭐 순천 아니면은 목포로 와야 되는데 그 한쪽은 어떻게 달릴 것인가, 그 부분이 남아 있죠. 서병철 의원 쪽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의대를 놓고 서부권하고 동부권이 싸우는 모습, 경쟁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싸운다고만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서부권도 절실하고 동부권도 정말 절실하고 이 이제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고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희가 미워서 갈등하는 게 아닌 거니까.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의료인력을 400명씩 10년 동안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신입생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며, 특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남에 의과대학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에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전남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의대 유치로 인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인원이 해마다 80만 명이나 되고 의료비 유출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의과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정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과대학 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의료 취약지는 많고 의료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높지만은 의과대학이 없어서 도민들께서 상급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명실상부한 최신 시설의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도민들께서 세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도민 건강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의과대학 설립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오랜 시간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인근 다른 지자체도 서로 의과대학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최종 후보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정부에서 당장 전남권 의대 설립을 좀 확정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은. 네. 네. 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남권하고 동북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어쨌건 출입하시는 지역들이 좀 틀리시니까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동북권 김혜재 의원의 자료를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율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뭐 광주권이 2.4명, 서북권이 1.58명, 근데 동북권이 1.44명으로 가장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의사 수도 뭐 1평방미터당 뭐 1평방킬로미터당 뭐 광주가 뭐 8,647명, 뭐 서북권이 2,486명. 그러나 이제 동북권은 뭐 1,553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북권의 의대 유치가 절박하고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좀 하고 있죠. 동북권 좀 어때요? 그죠. 이게 사실 재원도 국비가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좀 클 것 같고, 동북권은 지금 뭐 정가의 어떤 동향을 보면 서동영 의원 그리고 서병철 의원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갈등을 절대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전남권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처음에 피력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어긋나고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고, 김희재 의원님은 거의 지금 투사처럼 나서고 계시고 대학병원은 율촌에 둬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또 하셨어요. 근데 김혜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율촌이 여수, 순천, 광양의 어떤 중심부거든요. 그래서 동북권 의원들끼리 생각을 했을 때 동북권의 유치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다 두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여수에서 봤을 때는 중심이 율촌이고 뭐 순천은 신대지구고 그다음에 광양에서 봤을 때는 뭐 세풍산단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몸을 사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뭐 장소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질까봐 네,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동북권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동북권에 있는 뭐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데서 어떤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경남 서북권하고 가까운데, 그러니까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과 가까운 그 중간 지점이 해야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영남 분들과 호남 분들이 같이 그 부속병원을 쓸 수 있다. 그런 스케일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양에서 이제 그래서 뭐 시장님이랑도 얘기하면 더 그러던데,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전남 동북권 사람들만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경남 서북권에 있는 경남 도민까지 다 포함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동북권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서로 뭐 어디다 하고 중간 지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끼리 한 이야기고 어떤 논의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경남 서북권 주민들이랑 전남 동북권 주민들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럼 서북권이 또 너무 소외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전남 의대인데. 서북권에 의대가 유치가 성사가 안 되고 동북권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목포 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서 그런 공공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국립화에 힘을 실었던 게, 의료원 국립화에 힘을 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건 정부가 관여를 하고 또 예산이 투입이 되면 물론 당장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에 있는 장비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의료 수준도 조금이나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니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우리 지역에서도 최소한 어떤 것들 하나라도 좀 이렇게 기본적인 치료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는 솔직히 생각이었어요. 지역에서 처리를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체계가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도 좀 잡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저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 지역에 있는 개인 병원들, 네. 기존 병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되도록이면 수도권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게 강하죠. 이런 가운데서 의대 부속병원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어디인가? 서부권 아니면 동부권에. 그랬을 때 그 의대 부속병원이 과연 그런 경영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하도 이제 의대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듣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또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속에 마음이 있는데 네. 그 유권자들 눈치를 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요구,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환영 막 이런 것보다는 정치인이니까 이제 시민의 손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뽑아놓은 대표하는 분이니까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대안을 하셨으면. 하자는 거죠. 네. 뭐 전국 17개 뭐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 주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소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예, 이야기고 아니, 근데-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대 들어와야 되고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회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거기는 의사회는 외길을 그래도 가고 반대로- 계시죠. 심지어 여기 전남 의사회 같은 경우는 네네. 회장이 직접 1인 시위까지 지금 벌써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정말 이게 1인 시위까지 해야 될 일일까? 사실 의사 수가 뭐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의사들은 더 많아지면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의사 한 명이 그냥 4집 정도 봐요. 4개 가정. 그런다고 해서 물론 많은 돈을 버느냐 적당히 벌어서 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이분들 솔직히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사법시험 제도 가지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법시험 합격자 뭐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하거든요. 사법시험 뭐 정원 그쵸, 늘려고. 로스쿨 이제 하지 말라고 막. 이건 이제 기득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해관계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의사협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이익단체죠. 굉장히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가 의사협회의 그 반발에 졌죠.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다시 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고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있었는데 줄어들었죠.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보기엔 국민적인 여론으로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말은 있거든요. 지금의 인구 뭐 몇 명당 이게 OECD 수준을 뭐 부족하다 아니면 뭐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뭐 대한민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맞춰질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문제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의료 시설,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이 문제지 정책의 문제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갖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이제 반대 명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지역 의사제 특별 전형. 그래서 뭐 좀 지역별 편차가 큰 그 부분이 있거든요. 뭐 흉부외과, 뭐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그리고 뭐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별 전형,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10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게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본인들이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을 해야 수도권에서 일을 해야 그만큼 소득이 더 소득도 수입이 더 많아지고 많으니까. 예. 의사로서의 뭐 가치를 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들이 의사의 사명보다는 돈을 좀 더 쫓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의사회가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서 반대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앞으로도 이 의대 유치 관련된 문제는 계속 지역 내에서는 뜨거운 이슈로 계속 한동안은 회자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또 많은 만큼 저희 역시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흥미롭고 좀 같이 흥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